우리나라에서도 이달 말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어떤 백신일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먼저 접종될 것 같은데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 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2021년 1월 4일 허가 신청한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사용과 관련하여 그간의 자문 결과와 동일하게 효과는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가 고령자 백신 접종 시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 오늘 브리핑에서 핵심되는 부분은 아닐까 싶은데 어떤 뜻일까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에 65세 이상, 18세 이상으로 허가한다. 이건 고령층도 다 접종해도 된다는 뜻인데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 좀 매우 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차 그 전문가 회의 또 2차 회의, 지금 3차 회의까지 여러 차례 의료계에서는 심의에 참여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부분은 권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5세 이상까지 접종을 허가하게 돼서 그 점은 좀 매우 유감스럽다는 게 아마 의료계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배경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이미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한 그 생산 회사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자료에서도 55세 이상의 임상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검증하기 좀 어렵다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65세 이상, 뭐 넓게는 55세 이상까지 나라마다 이 접종 제한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있는 상황인데 그 점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의료진과 고령층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이 접종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맞습니다. 그 점이 매우 좀 안타깝고 걱정돼요. 당연히 고령자분에게 먼저 맞춰드리고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이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럼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선진 유럽 국가들이 왜 백신 접종을 고령자에게 하지 않는 아스트라제네카에 한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대한 철저히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서 국민 여러분께 접종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어떤 특단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백신이 확보하지 못한 국가이거나 지금 백신을 이미 확보했다 하더라도 조기 1, 4분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외적인 그러한 경우에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백신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국민과 또 많은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될 상황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점은 과학적 근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한 독일의 복지부 장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e Debatte gibt es ja schon seit einigen Monaten, dass bei AstraZeneca es weniger Daten geht, nicht um schlechte Daten, sondern um weniger Daten der Zulassungsbehörden und dann auch der Ständigen Impfkommission mit beeinflussen würde, war eigentlich zu erwarten. En fonction de l'âge, ce vaccin sera proposé, je dirais, par tranche d'âge, en passant toujours de celles et ceux qui sont le plus exposés, donc les plus âgés. Mais pour ce vaccin AstraZeneca, on ne le proposera pas aux plus de 60 ans.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70세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65세 미만, 폴란드 60세 미만, 벨기에 55세 미만, 또 이탈리아는 건강하다면 55세 이상도 가능. 스위스 남아공은 승인을 보류하고 아스트라제네카사 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초에 접종받고 좀 광범위하게 접종받는 백신이 이른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다른 나라들 경우처럼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도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 고령층이신 분들 또 의료진 이 고민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뭐 자료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프랑스든 뭐 독일이든 많은 나라 국가에서 안 하는 게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 65세 이상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불분명하다,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이제 한 2달 정도, 3달 정도 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추가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내놓겠죠, 당연히.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한 2~3달 정도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접종 여부를 결정해도 될 일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 당연한 과학자들의 입장이고요. 좀 아까 이 자료화면에 보셨듯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 몇몇 이 오스트리아 예. 등 백신 접종을 고령자에서 제한한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더라도 그 외에 다른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분량을 확보했거나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혹은 기타 국가 중에서도 백신 확보가 적절치 않은 여의치 않은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라도 우선적으로 접종을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해서 마치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